인천공항에 도착 홀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창가에 서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웃으며 금방 올게요, 할아버지. 여기서 기다리세요 라고 속삭이듯 말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떨림을 나는 알았다. 그리고 그들은 사라졌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달려나갔다. 할아버지가 홀로 남아 있었다. 민준아. 내 부모님은 어디 갔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들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을 직감했다. 그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의 끝이었다. 나는 김민준, 32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서울의 번잡한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엑셀을 두드리는 사무가족은 나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아버지 김태호는 건설회사 중간 관리자, 어머니 박지은은 가정주부. 그리고 할아버지 김영철. 85세의 그분은 전쟁 후 폐허에서 가족을 일으킨 분이었다. 할아버지는 항상 말했다. 민준아, 가족은 피보다 두꺼운 거야. 하지만 그날 그 피는 얇아졌다. 할아버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고통스러웠다. 택시 안에서 할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왜 나를 버렸을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의 전화가 왔다. 민준아, 할아버지 집에 데려다줘. 우리는 해외 출장 갔어. 급한 일이야.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소리쳤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왜 그런 짓을? 시끄러워. 내가 뭘 알아? 할아버지는 이미 늙었어. 우리 인생도 바빠. 전화가 끊겼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할아버지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흐느낌 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다음 날 나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더 이상 그들의 돈으로 살 수 없었다. 할아버지를 돌보며 나는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 그 안에는 숨겨진 비밀이 가득했다. 30년 전 아버지가 젊었을 때 일어난 사고. 건설 현장에서의 붕괴. 노동자들이 죽었고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떠맡았다. 태호는 미래가 있는 아이야. 내가 대신아마 할아버지는 감옥에 갔고 가족은 그 덕에 살아남았다. 아버지는 그 후 성공했다. 하지만 그 성공은 할아버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어머니는 알았을까? 그녀는 아버지의 편이었고 그 비밀을 함께 묻었다. 나는 분노했다. 그들은 할아버지를 버린 게 아니었다. 그들은 할아버지를 소모품으로 여겼다. 더 이상 유용하지 않으니 공항에 버리고 도망친 것이다. 해외 출장. 거짓말. 나는 공항 CCTV를 확인했다. 친구의 도움으로. 그들은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 제주도로 향하는 페리를 탔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듯했다. 나는 결심했다. 복수. 이 가족의 배신에 대한. 하지만 어떻게? 나는 아직 그 방법을 몰랐다.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나는 속으로 맹세했다. 할아버지,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들이 후회하게 만들겠어요. 그날부터 내 삶은 변했다.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나는 그들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회사, 부패한 입찰. 어머니의 사치스러운 생활. SNS에 올린 사진들.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그 행복은 내 손에 무너질 터였다. 할아버지는 나를 보며 말했다. 민준아, 용서해. 그들도 내 부모잖아.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 그건 약한 자의 변명이었다. 나는 강해져야 했다.
어둠 속에서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칠 때마다 나는 그 시대의 냄새를 느꼈다. 1990년대 한국의 고도 성장기. 아버지는 젊은 엔지니어였다. 현장 감독으로 일하던 중 부실 공사로 건물이 무너졌다. 3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언론은 떠들썩했다. 김태호, 살인자. 하지만 할아버지가 나섰다. 내 아들이 아니야? 내가 감독이었어. 그는 거짓 증언을 하고 뇌물을 주며 책임을 졌다. 5년형 출소 후 그는 폐인처럼 살았다. 아버지는 그 돈으로 사업을 키웠다. 지금의 회사, 태호건설. 그 기반은 할아버지의 피와 눈물이었다. 어머니는 그때 아버지의 비서였다. 그녀는 비밀을 알았고 사랑에 빠졌다. 결혼 후 그녀는 할아버지를 문제로 여겼다. 영철 어르신, 과거는 잊으세요. 우리 새 삶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잊지 못했다. 그는 나를 키우며 민준아, 진실은 무거워라고 속삭였다. 이제 그 진실이 나를 무장했다. 나는 조사에 나섰다. 옛 동료들을 만났다. 한 노동자의 유족. 김태호 그 새끼, 우리 남편 죽인 장본인이야. 그런데 영철 할배가 대신했어. 왜? 가족에. 웃기지 마.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녹음했다. 증거. 더 파고들자 어머니의 비밀이 드러났다. 그녀는 아버지의 회사 돈으로 사치품을 샀다. 명품 가방, 해외여행. 그리고 불륜. 젊은 동료와. 아버지는 알았을까? 아마도. 그들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였다. 가족. 그건 가면이었다. 할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졌다. 치매 초기 증상. 밤에 그는 소리쳤다. 태호야, 왜 나를 버려? 나는 안아주며 울었다. 복수는 할아버지를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내 안에는 어둠이 자랐다. 나는 그들의 SNS를 해킹했다. 친구 해커의 도움으로. 제주도의 별장 사진. 새 출발, 캡션. 그들은 이혼 준비 중이었다. 아버지는 재산을 빼돌리고 어머니는 소송을 걸 계획. 할아버지의 연금. 이미 빼앗겼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회사의 폭로. 익명으로. 부실 공사 역사, 주식 하락. 아버지의 파면.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 나는 제주로 갔다. 그들을 직접 마주할 준비. 비행기에서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 복수는 정의인가? 아니면 나의 광기인가? 할아버지의 말, 민준아, 증오가 너를 삼킬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제주에 도착하자 그들의 별장은 고급스러웠다. 바다를 향한 테라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아버지가 와인 잔을 들고 웃는 모습. 어머니가 핸드폰을 보며 속삭이는. 그 속삭임은 나에 대한 것이었다. 민준이가 알면. 그 애는 약해. 할아버지처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찢어졌다. 나는 그림자처럼 다가갔다. 밤 문을 두드렸다.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 좀 해요. 그들은 놀랐다. 민준아. 어떻게 왔어? 나는 웃었다. 차갑게. 할아버지를 버린 대가로 왔어요. 대화는 시작되었다. 긴장된 공기. 그들은 변명했다. 할아버지는 부담이었어. 치매로. 부담.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구한 게 부담인가요? 나는 일기장을 던졌다. 침묵. 어머니가 울었다. 미안해 하지만 눈물은 가짜였다. 나는 알았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을 보호하려 했다. 제주에서의 만남은 전쟁의 서곡이었다. 아버지는 화를 냈다. 내가 뭘 알아? 그때 나는
살아남기 위해 할아버지를 희생했죠. 그리고 이제 버리시네요. 나는 증거를 보여줬다. 녹음, 문서. 어머니는 무너졌다. 민준아, 용서해. 우리는 새로 시작하려 했어, 새로. 그 새 삶의 할아버지는 없었다. 나도 없었다. 나는 돌아오지 않았다. 제주에 머물며 그들의 삶을 파괴했다. 먼저 어머니의 불륜 상대. 그는 회사 후배였다. 나는 그를 설득했다. 지은 씨가 당신을 이용했어요. 돈 때문에 그는 증언을 해줬다. 스캔들. 언론에 터졌다. 태호 건설 사장 부인 불륜 위 주식 폭락. 아버지는 절박해졌다. 민준아, 그만해. 가족이야. 가족. 나는 웃었다. 다음 타겟, 아버지의 회사, 옛 노동자 유족과 연합. 소송. 과거 살인 미수 법정은 혼란스러웠다. 아버지는 변호사를 고용했지만 증언이 쏟아졌다. 김태호가 지시했어, 거짓. 진실. 할아버지의 희생이 드러났다. 언론은 가족 배신의 비밀이라고 썼다. 사회는 분열됐다. 누가 피해자인가? 아버지는 아들 광기라고 외쳤고 나는 정혜라고 답했다. 하지만 긴장은 나를 갉아먹었다. 밤의 악몽. 할아버지가 공항에서 불타는 꿈나는 약을 먹었다. 친구 현우가 말했다. 민준아, 이건 복수가 아니야. 파괴야의 현우는 유일한 동지. 그는 해커였다. 도와줄게. 하지만 멈춰. 나는 고개를 저었다. 멈출 수 없었다. 어머니가 찾아왔다. 혼자. 민준아, 내 아버지가 아파. 심장 연극. 나는 병원에 갔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민준아. 미안해. 할아버지 일, 내가 잘못했어, 진심. 눈물이 흘렀다. 나는 흔들렸다. 하지만 그 뒤 간호사에게서 들었다. 사모님이 약을 바꿨어요. 회복될 거예요. 다시 배신. 그들은 나를 이용하려 했다. 소송 취하를 위해. 나는 분노로 타들어갔다. 다음 단계. 재산 동결. 법적 조치. 그들은 제주를 떠났다. 서울로. 추격전. 나는 그들의 차를 따라갔다. 비가 쏟아지는 밤, 사고. 아니, 내가 유도했다. 브레이크 오일, 차는 미끄러졌다. 하지만 치명적이지 않게. 병원. 다시. 서울로 돌아온 그들은 변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거리를 배회했다. 어머니는 정신과를 다녔다. 나는 지켜봤다. 할아버지의 상태는 악화됐다. 민준아, 그만해. 그들은 내 부모야.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법정에서 승리. 회사 파산. 아버지는 자살 시도. 병원에서 그는 말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죽음. 나는 대답했다. 후회. 사회는 나를 비난했다. 아들, 부모 학대 온라인에서 논쟁. 복수는 정의인가? 나는 인터뷰를 했다. 가족은 배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는 의심. 이게 맞나? 현우가 떠났다. 너는 괴물이 돼서 홀로 남은 나. 고조는 어머니의 편지였다. 민준아, 임신했어. 내 동생의 충격. 티스트. 그녀의 불륜. 아니, 아버지의. 새 생명. 나는 멈췄다. 복수. 아이를 위해? 하지만 편지는 속임수. DNA 테스트. 거짓. 다시 배신. 나는 폭발했다. 그들의 집에 불을 질렀다. 아니, 위협. 경찰이 왔다. 체포 위기.
도망. 할아버지와 함께. 산속 오두막. 거기서 할아버지가 고백. 민준아, 나도 비밀이 있어. 내 아버지 사고, 내가 일부러 올 충격. 할아버지가 부실을 알았고 이용했다. 가족 유지를 위해 모두 죄인. 나는 무너졌다. 최종 대면. 서울 강변. 비가 내리는 밤, 아버지와 어머니. 민준아, 끝내자. 나는 총을 들었다. 장난감. 아니, 진짜. 현우가 준 하지만 당기지 않았다. 왜 할아버지를 버렸나요? 아버지, 공포 때문. 과거가 쫓아왔어. 어머니, 사랑했어. 하지만 두려웠어. 트위스트, 할아버지가 살아있었다. 치매. 연기. 그는 우리를 지켜봤다. 모두 용서해. 하지만 늦었다. 아버지가 쓰러졌다. 심장마비. 진짜. 어머니는 울었다. 나도. 복수 끝. 하지만 승리. 아니. 나는 감옥 갔다. 10년 출소 후 할아버지와 어머니. 화해. 부분적. 새 가족.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독자여, 누가 올라? 나는 정의. 그들은 피해자. 논쟁하라. 삶은 회색이다.